주시겠어요? 예. 이쪽으로 질문해 보세요. 국회 측에서 보완하겠다고 또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 의결이 흠결이 있다는 것은 뭐 정부인 측에서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과연 보완 흠결을 이유로 각하를 하지 않고 보완을 해서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는지 문제는 또 별개 문제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그렇게 뭐 2주든지 한 달이 걸려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재판관님들께서 평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왜 회기 신청을 하셨는지요? 그거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뭐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그것은 이제 뭐 인정될지 안 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정계선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서부법원장으로 근무하셨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서부지방법원 부장 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분은 이해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최상무 권한대행 측에서 위헌 선고가 나도 조금 임명은 보류할 거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쩌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난 2월 6일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셔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회 측에서 그 여야 합의된 관련 문서가 있다면서 제출한 게 있다고 네.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까 그 법정에서 계속 공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저쪽은 합의된 거다 네, 하고 여기는 합의된 게 아니고 공개하죠. 원내 대표가 교체되는 네. 시기에 네. 그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조건이 이행이 됐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보냈을 뿐이다. 그 합의가 된 거 아니다. 그 문서를 갖고 합의가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국회 동의를 좀 새로 해야 되느냐를 이제 현재 수사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이동업 재판관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지금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 이와 같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회 본회의의 어떤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처음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일단은 각하를 하고 새롭게 의결을 거쳐 새롭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그 말씀은 본회의 의결 없이 한 것이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완하라고 하신 거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왜 보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 소명으로 좀 어떻게 좀 판단 이루어질 것 같은지 좀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일주일 만에 결심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왔는데 워낙 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부상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바로 그렇게 결정은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청구인 쪽에서는 헌재 결정 무력화 상황까지도 봐야 된다고 이런 언급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무력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혀 그런 말을 한 적 지금 없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가지고 그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규정을 존중하시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뭐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 말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결정을 무력화 운운하시는 청구서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안건을 이제 안건이 근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그동안 소송행위를 할 때 본회의 의결 없이도 적극적 소송행위든 소극적 소송행위든 다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필요하다면은 사실은 뭐 의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의 실체가 조금 가려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국회 본회의를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 시기가 좀 어떻게 그 맞물려서 잘 될까요? 이렇게 뭐 실기를 하는 게 아닌지 뭐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9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탄핵 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다거나 뭐 어떻게 된다거나 이것이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PPT를 해주시면서 그 피청구인 측이 헌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읽힌다 뭐 이런 말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피청구인 측이 무력화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여러 유력 정치인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도 안 따라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지연이 된다거나 그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이 가져올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의 지지와 헌법에 의해서만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께서 그것이 마치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다른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 다른 탄핵 사건의 결과나 진행에 그런 어떤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헌법 파괴적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미 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 실제로 이제 대행이 임명을 하실지는 논의를 해보고 이제 판단하신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잖아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국회에서 따로 또 논의하실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대리인으로, 이 사건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그 피청구인 측에서 권리와 권한이 다르다는 취지로 이제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리와 권한은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권리와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 쟁송을 한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국회 밖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쟁송을 제기한 겁니다. 쟁송 절차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권한 침해에 대해서도 쟁송이 있었던 것이고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쟁송이 있는 건데, 그걸 두 개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그것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피청구 측의 주장이신 거죠. 그런데 필요하면 그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절차상 흠결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처럼 또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 인정을 보시나요? 한다기보다는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지금 불명확한 상태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저희는 상당히 적극적인 법 형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만약에 언지를 주신다고 하면은 언급을 하신다고 하면은 본회의 의결 갖다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갖다 서면에 적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의결을 할지 여부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을지 가능할지 여부는 국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통상의 경우는 이러면 헌재는 사전적으로 그걸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결정을 통해서 그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알리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만약에 뭐 추가로 의결을 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종결도 된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입장 아닌가요? 헌재에서는? 오늘 보신 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네, 거죠? 예, 뭐 하려면 해라는 정도의 언급이시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보이고 헌재의 입장은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당연히 뭐 결정 전이시니까 아직 안 하신 것이다라고 보이고 오늘 언급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신 취지는 각하 결정을 하는 대신에 좀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달라는 취지죠. 소송 조건과 관련해서 법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법에 없는 걸 요구를 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소송법적인 그 실무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으면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보정을 하라라는 것이 일반 소송에서도 늘 있는 일이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 내를 보시면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각하한다라는 많은 그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하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정할 수도 있다. 의견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달 전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을 갖다 의사과에서 반려를 했단 말씀이에요. 국회는 그런 전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25년 1월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건으로 해가지고 의사로 처리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서는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의장의 판단하에 청구를 한 것인데 헌재에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다른 의견이시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기술적인 의견을 담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뭐 딱 명시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측하고 의견을 의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피청구 혹시 만약에 새롭게 의결을 한다면 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뭐 일반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일반 의결 정족수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이 의안을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본회의로 바로 올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약 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해도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게 그냥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토할 사항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많고 사실은 검토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은 근데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의안을 보시면 의안이 된 다음에 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면서 하는 게 이제 헌재 소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와 그때 이제 마은혁 헌재 소장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중에서는 하고 계시. 이 사건 청구하면서 나온 얘기라서 헌재 소장 부분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밝히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을 모르거나
그 과정이 저희한테 불리해서 안 밝히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제 정당들끼리 협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장이 지금 진행하는 소송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다 알고 있고 저희는 다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국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 어쨌든 국민의힘도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뭔가 약속을 어겼다거나 다른 말을 한다는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주장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재 소장 누구 야, 임명을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야 합의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예전에 소장 임명이요? 네. 소장 임명은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